자, 이어서 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보는 금요일의 코너 장안의 이슈입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장재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중앙정치권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각 당이 지금 당권파와 비당권파 이렇게 지금 나뉘어서 뭐 당권 경쟁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건 뭐 당권과 관련된 경쟁이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경쟁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신들의 이제 자리 싸움이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예. 뭘 갖고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죠. 예, 민주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이제 8월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8월 17일에 예정. 확정이 됐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뭐 친명 대 친청, 이재명 대 올드민주당 뭐 수식어도 참 많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 상황을 좀 먼저 짚어보죠. 소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이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이제 그 차기 그 당대표 그다음에 차기 대권, 차기 총선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 정점에 있는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본인들의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임되는 당대표가 공천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2년 뒤에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갈지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유리한 발판을 가질 수도 있고. 대권 주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유력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통해서 대권으로 갔던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를 하고 대권으로 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대표 선거를 둘러싼 이런 것들이 차기 대권과 연결돼서 굉장히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이 개파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죠, 안에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선거도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애매한 선거가 돼버렸으니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누가 대통령을 지킬 거냐? 그리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현재의 당 지도부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쪽과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쪽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혼재돼서 당권과 이런 두 가지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흐름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렇게 다양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게 뭐 맞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대권까지 보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선거에 지금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사실 앞으로의 모든 정치 여정에 있어서 사실 거의 재개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죠.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패장이 되는 거죠, 이른바. 네. 예. 대통령도 살짝 언급했듯이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패배의식에 이렇게 젖을 만큼 그런 결과가 났는데 거의 정청래 대표 혼자서 이건 성공한 승리한 선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본인이 지금 몰려있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결국은 지금 명심이 반영됐다라고 흔히 얘기하고 해석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를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것도 아니어 보이는 걸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빚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걱정하고 지지하는 세력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대통령을 힘들게 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권력 투쟁하려고 이렇게 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같이
그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뭐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예. 그 친명 대 친청, 또 친청 대 친석 이런 대결 구도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아 친석도 있나요? 최근에 그 김민석 정청래 대표가 친석이라는 신조어를 또 만드셨죠. 김민석 총리가 네. 이제 유력한 또 네. 당권 주자이다 보니까 그런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대결 구도가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당사자들은 이건 좀 언론이 민주당을 갈라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좀 악의적인 언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던데요. 사실 친명 대 친청은 약간 만들어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김민석 총리를 예. 지지하는 그룹들은 당내 각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청 대 친석은 있는 거고 예. 친청 대 친명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주자들 입장에서는 서로의 차별화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뭐 없을 수가 없죠.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문제는 지금 해석을 사람들이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청래 대표는 반명 아니냐 뭐 이렇게 낙인 찍기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없어 보이는데 그걸 더 크게 점점점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뭔가는 그 차별화를 해야 그 당권 경쟁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런 갈등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당권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도 지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좀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는 있겠죠, 분명히. 네,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의 의원들은 좀 드러나고 있지는 않나요, 현재? 지역의 의원들도 약간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약간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청래 대표를 약간 공격했기 때문에 뭐 사퇴를 촉구하는 네. 기자회견도 했고요. 그러면 그 장철민 의원은 김민석 대표 쪽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조승래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정청래 대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의원들도 지금 당내 상황을 보고 그 내부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본인들이 발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흐름은 있는데 예.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밑에서는 지금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군요. 네. 그래요. 그 박수현 당선인이 김민석 총리 주재 그 당선인 만찬이 있었잖아요. 네. 그 민주당 출신의 네네. 이번에 당선된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글쎄 뭐 그게 뭐 참석을 안 한 게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네. 공개적으로는 그런 다른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박수현 당선인이 정청래 대표하고 같은 당 지도부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수석 대변인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지원을 가장 확실히 받은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네.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퇴임하기로 밝혀놓은 총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실리적인 부분들 더 다른 일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 부분은. 예. 장 기자는 뭐 들은 얘기 없습니까? 들은 얘기 없습니다. 그래요? 섬긋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 상황도 지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또 1인 1표제 논란이 지금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1인 1표제에 대한 불만이나 논란이라기보다는 1인 1표제가 그 정청래 대표가 수혜를 가장 많이 봤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들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1인 1표제가 후퇴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부 의원들은 1인 1표제를 어떻게 해서인지 다시 조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여러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위 얘기하는 순수한 당심
이 당심에 의해서 그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작용을 해서 1인 1표제를 간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는 거는 결국에 그 당원들과 싸우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1인 1표제 자체를 건드린다기보다는 1인 1표제로 혜택을 본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장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1인 1표제가 사실 뭐 모든 당원에게 똑같은 그 권한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후퇴할 수는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를 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와 그 민주당이 다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상황 속에서 과연 1인 1표제가 효과적이냐 이런 문제를 따져볼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좋은 지도부를 만들기 위한 또 앞으로의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 좋은 후보를 만들기 위한 지도 체제를 만들려면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어떻게 다시 후퇴할 수는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 책임지지 않은 이번 선거에 책임지지 않은 당 지도부를 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 대표가 어떤 그 당을 이끌어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속 정청래 대표가 그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러면 당이 패배한 것의 책임은 당원에게 있는 거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논리가 맞나요? 그러니까 안 맞는 논리죠. 예, 예. 안 맞는 논리인데 그렇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자꾸 당원 뒤에 숨는데 결국에 이제 1인 1표제의 혜택을 본 정청래 대표가 당원 뒤에 계속 숨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책임을 그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공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사퇴 압박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소장파에 이어서 지금 중진들도 사퇴하라고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입원한 것 같던데요? 어제 입원했나요? 예. 예. 어떤 이유에서 또 그랬을까요? 뭐 심신이 지쳤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 이제 이 사퇴 이후가 커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도피처는 병원이죠. 지난번에도 사퇴후가 강할 때 단식을 하고 예.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서 이걸 넘겼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이상 또 아픈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언젠가는 나았을 거고 다시 퇴원을 해야 되죠. 예. 지금 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뭐 장동혁 대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예. 뭐 대놓고 사퇴하라고 얘기했고 사실 선거 전에도 사퇴 요구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 결과를 분석해도 사실 그 민주당보다 더 심각하게 패배한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그 선관위 문제를 가지고 이걸 돌파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 사실 그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엊그제였네요. 거기 장충체육관에 갔지만 사실 아무 중재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본인은 그 재선거 전국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지만 당내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사실. 예. 사실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마음이 제일 편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당내에서 비판과 책임이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예. 비판이 도를 넘거나 책임을 너무 방기하거나 그러면 이제 사퇴나 뭐 이런 분란이 생기는 건데 예. 이 균형이 지금 국민의힘은 상실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지방선거 이후에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약간의 희망과 불안 이런 게 교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과 희망에서 그 결국에 2년 뒤에 본인들의 운명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수습하지 못하면 그 수습이 안 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훨씬 더 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있는 거고 그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것과는 그 지방선거 전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도가 높게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사퇴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동훈 의원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예. 커지거든요. 비대위 체제로 가면. 그러면 뭐 사실상 뭐 그 계파를 숙청하다시피 했던 장동혁 대표가
다시 칼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거의 오히려 당에서도 쫓겨날 수 있는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사활을 걸고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목숨 걸고 결국에 지금 버티는 양쪽 중이죠. 당이 다 권력을 두고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국민들은 참 답답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역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역 지금 뭐 대전시장, 세종시장 그리고 충남도지사 인수위가 지금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 활동 상황도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조명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면도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인수위가 단순히 뭐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전임 그 시정이나 이런 도정을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시정, 도정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광장이라는 걸 열어서 사람들의 의견을 당선자가 직접 듣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고 오늘도 타운홀 미팅을 300명을 모아서 타운홀 미팅을 했고요.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도 이제 누리집이나 여민 동행폰 같은 걸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보내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박수현 당선자도 뭐 타운홀 미팅을 하고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하는 업무 보고를 받는 걸 생중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새로 하면서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방식이 뭐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사실 예.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났는데 이번 우리 지역에서도 당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면에서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문제는 이렇게 보여주기로 끝나면 안 될 텐데. 그럼요. 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으면 이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고 또 그게 어떻게 다음 시정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하고 보여주고 또 결과로 나타내 줘야 될 텐데 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약간 이제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벤트성으로 끝나면 안 될 텐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이런 부분들의 핵심은 사실은 공개하는 것도 핵심이긴 하지만 그 공개한 국무회의 내용에서 국민들이 가려워하거나 아파하는 부분 또는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일종의 이제 저는 이걸 국민주권의 행정화라고 표현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행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것에 국민들이 환호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전시장이나 세종시장, 충남도지사도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쫓아가려고 한다면 단순히 공개하는 걸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공개한 행사를 통해서 성과가 나와야 그렇죠. 그래야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이게 한두 번은 신선할 수 있지만 그렇죠. 성과가 없으면 분명히 또 이게 보여주기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 간부회의를 공개할 것이냐 또는 간부회의를 공개하는 거를 넘어서 시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얼마만큼 유도해낼 거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숙제로 남아있을 건데 그 부분까지 지속돼야 이런 형태가 정말 국민주권 행정화를 실현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국무회의 생중계되는 거 많은 분들이 지켜보면서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구나, 운영이 되는 거구나라는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시정 도정에 대한 이런 생중계가 간부회의가 생중계가 되면 그만큼 이제 시민들도 우리 지역 자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가 있어서 또 이해도도 높아질 수가 있어서 시민 참여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들도 그냥 듣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듣고 난 뒤에 반드시 그 조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질문을 했던 사람이나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에게는 그 피드백을 다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타운홀 미팅을 하고 또 그 공개적인 행사를 해서 받았던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반드시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개한 것 중에 또 하나의 성과는 사실 그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긴장감을 그렇죠. 줬던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뭐 업무 보고라든지 또는 뭐 간부회의 같은 게 공개가 되면 그걸 준비하고 대답하고 또 그걸 실행한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이 또 묻고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도지사가 지난번에 그걸 어떻게 됐는지 계속 체크할 때 그게 또 생중계가 됐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좀 괴롭겠죠. 그렇지만 시민이나 도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또 결과까지 내는 성과까지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테니까 예. 결국은 정말 시민이 참여하고 변화되는 그런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서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게 예. 있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기를 네.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박수현 그 충남도 당선인은 개인 휴대번호도 직접 공개를 했어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네,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이제 예. 미처 질문을 못한 이제 도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휴대폰 받아 적어라.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얼마나 보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예, 그럼요. 도지사가 그렇게 예. 하는 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는 보여지는데 과연 진짜 그거를 도지사가 직접 받아서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또 그거를 해결했는지도 나중에 또 공개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문자 폭탄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겠죠. 정치인들 문자 폭탄 많이 정치인도 받잖아요. 문자 폭탄이야 뭐 일상화된 일이니까. 예. 거의 뭐 저 휴대폰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네.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휴대폰을 통해서 그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지사가 응답했는지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각 당선인들이 이제 인수위를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특히 지난 민선 8기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 보고를 받아봤더니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028년 개통되기로 했는데 2028년에는 택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다 공이 지금 재정이 지금 다 파탄 상태다. 이런 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민선 8기 상황이 상당히 지금 심각했던 건가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그 대전시장 선거와 그 다음에 충남 도지사 선거하는 과정에 TV 토론 과정에서 이 재정 적자 문제가 계속 그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채를 너무 과도하게 발행한 게 아니냐, 사업을 너무 나열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현 시장과 도지사가 그렇지 않다 또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수요가 발생한 재정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다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확인이 안 됐던 것이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정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그 저희가 보기에도 그 시정이나 그 도정에서 약간 무리를 해서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영시축제 이런 게 대표적인 소비성 축제인데 여기에 뭐 다른 쪽에 예산을 끌어다가 뭐 100억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면 재정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예. 그리고 실제 그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걸 썼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뭐 부당하거나 또 불법적인 그 면이 있다고 하면.
불법적인 면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죠. 예. 근데 뭐 시장이나 정책적 판단에서 한 걸 가지고 뭐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겠죠. 다만 집권 세력이 책임을 지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표를 달라고 하게 하는 거는 분명히 정확히 그 수치를 공개하고 그에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물어야 되는지를 시민한테 정확히 알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시정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정확히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시간 없어서 간략하게 인사 얘기 짧게 좀 해볼까요? 인사의 방향성이 인수위를 통해서도 좀 드러나지 않나요? 보통은 이제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인수위가 개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인사의 예. 원칙 정도만 제시를 하고 그 당선자가 이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산하기관. 시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전시 허태정 당선인이 시산하기관 11곳이 한꺼번에 지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농공행생을 할 건지 아니면 전문가를 끌어올기 위해서 노력할 건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사람은 얼마나 준비됐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한꺼번에 물러나는 11명의 기관장 그 기관들이 혼란을 겪을 거다라는 정도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과 그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장점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전문성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해 볼 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칭 타칭 하마평 오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장 기자. 많이 있죠. 있으나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기관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예.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임기를 딱 맞춰서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농공행상이 돼가면서 사람들 이름이 그렇게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 얘기는 다음 주에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더 자세하게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이슈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6월 19일 금요일 5시엔 대사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곡으로 이제 안드레아 보첼리의 DNA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